초보자들이 이제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을 네. 조금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보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부동산은 공시되는 권리와 공시되지 않는 권리,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되는 권리는 등기부를 보면 우리가 다 나와 있어서 이거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유상권이라든가 관습법상 법정유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땅에 나타나요. 토지. 네. 아파트 살 사람이 내가 분묘기지권을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임차인만 잘 우리가 해결해서 권리 분석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분석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초보자도 쉽게 경매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임차인이나 이런 분석 이런 게 조금 고민이신 분들 초보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내보낼 수 있나, 이게 조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죠. 요거는 어떻게 좀 다뤄야 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매수인한테 약이 되는 임차인이 있고요. 정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매수인한테는 정말 독이 되는 임차인이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요. 임차인은 억울해요. 자, 그런데 약이 되는 임차인은 선순위지만 이분이 확정 우선 변제권을 갖고 법원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한 상태. 예를 들어 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기준 권리가 생기기 이전에 전입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항력을 부여해 주거든요. 자, 전입 신고하고 우리가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딱 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 줘요.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은 선순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산 금액에서 그 돈을 가지고 법원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물어줘야 될 전세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세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을 전액 다 못 받은 경우에 나머지는 매수인이 물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 권리 분석이 가능해요. 경매에 참여할 때까지.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들이 사실은 살펴보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순위지만 이상하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금액이 5억 원인데 은행에서 대출 2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짜 임차인. 가짜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은행에다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써놔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경매를 넣을 때 이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다 제출을 해요.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는 매수인들은 법원에 가서 이게 선순위 임차인인데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항력이 있는 줄 알고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다 제출을 해요. 그래서 매수인은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거 있으면은 경매에 참여하면 돼요. 이 사람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확인하면은 정말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네.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경매에 참여를 하면 그렇죠. 이런 알짜 물건들을 좀 쏙쏙 뽑아먹을 그렇죠, 수 있겠네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형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도 있어요. 네, 빌라도 우리 서울 지역에 보면 이제 신속통합 네. 기획이라고 해서 그런 지구로 많이 지정된 구역들이 있잖아요. 또 지정이 예정될 곳들 이런데
이런데 이제 소형 빌라 같은 거를 내가 경매에 참여해서 사면은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금액도 조금뿐이 안 들고요. 또 사서 이제 전세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분으로 나온 경매 물건도 초보자들 입장에선 되게 어려운 물건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대박이에요. 너무 좋죠. 그래요? 네, 지분 경매는 너무 좋은데 요즘 이제 집을 마련할 때 신기자님 결혼하셨죠? 네. 집 살 때 배우자 공동명의로 사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단독명의로 사실 예정이세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조금 세금 측면에서 좋다고 하던데. 네, 세금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동명의로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딴짓을 해가지고 아내 모르게 딴짓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채를 쓰거나 그러면은 배우자 지분이 저당권이 잡히게 되죠. 네. 그러면은 대출을 못 갚으면은 그 배우자 지분만 경매에 나와요. 이런 걸 보고 지분 경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분 경매가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지금 서울 지역에 경매 물건이 한 70여 건 나와 있는 아파트가 70여 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분 경매가 지금 10건이 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네. 이거 되게 좋아요. 자, 지분 경매는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엑시트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사고 나면은 절반의 소유권은 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 아니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네. 이제 상정을 하는데, 자,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뭐 거주를 하고 있다 하면은 보증금은 절반만 산 매수인이 다 물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쵸. 나는 절반만 샀는데 절반만 물어주면 되는데 왜 네. 다 물어줘야 돼? 이런 거잖아요. 네. 절반 가격은 상대 지분 절반 소유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받으면 돼요. 소유자가 살고 있다. 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살고 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절반에 대해서는 월세를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월세를 받으면 돼요.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배우자한테 내 지분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절할 수도 있죠. 네네. 안 산다고 그러면 안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소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아파트를 방 3칸, 화장실 2개짜리를 어떻게 나눠줄 수 없어요. 커튼으로 이렇게 딱 법원에서 못 나눠주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거 다 팔아서 다시 경매해서 지분 n분의 1로 나눠가죠. 법원에서 이제 그 공유물 형식적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그 아파트가 전체 다 기존에는 지분 매각으로 절반만 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가 다 경매로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팔리면은 거기 n분의 1로 내가 이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엑시트 하는 거예요. 그 공유물 분할 신청해가지고 경매 네. 게시하고 네. 이제 그걸 또 매각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시간은 걸리잖아요. 걸려요. 법원에 좀 틀리고요. 네. 또 우리 법원에서 조금 이게 많으면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한 1년 정도는 뭐 평균 잡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1년. 근데 중요한 거는 공유 지분자들이 많이 사줘요. 네. 매수 청구를 네, 하면 매수 청구를 하면 사줘요. 자기 어차피 이사 딴 집도 사든가 전세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남편하고 호적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절반 사는 거죠. 예.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아. 다 그렇게 처리됩니다.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좋은 거. 제가 뭐 이런 거 대방출 안 하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경매시장 전망과 투자 물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